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검색 기록입니다. (5월) 중순부터 고유정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에 심상치 않은 내용을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검색을 했나요? 이 고유정이 검색한 검색 기록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19년 5월 10일, 살인 15일 전입니다. 졸피뎀. 수면제. 12일 전, 키즈 펜션 CCTV. 그리고 캐리어, 목공의 소음. 목공의 솜? 도구. 살인 11일 전, 사골 끓이고 쓰레기. 사골? 락스향, 감자탕 뼈다귀 음식물 쓰레기. 저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살인 10일 전, 피 지우는 방법. 혈흔, 완전 계획이. 혈흔 지우는 법. 혈흔 형태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살인 9일 전, 제주 바다 쓰레기. 뼈의 무게. 어우. 청주 불면증 처방. 갑판, 니코틴 치사량. 식당 감자탕 뼈 분리수거. 와.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와. 이거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 무슨 계획을 했는지가 느껴져요. 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내용들이.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 건지 다 보여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시신을 훼손하겠다는 의지 같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강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고유정은요, 이미 강 씨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해소할 결심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의 치밀한 계획살인을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네. 바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들입니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명 곰솥이라고 하죠. 곰국을 끓인 솥. 네. 큰 거. 그래서 큰 들통 2개, 그리고 핸드 믹서기 등을 제주도에 있는 친정집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기 전에요, 혼자 장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때도 락스 세제, 고무장갑, 식칼 등을 구입을 했고요. 전 남편이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것까지 다 계획을 해서 준비물을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는 우리 현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끔찍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은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범행 도구예요. 이건 정말 일반적인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겠다는 범행 도구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범행 동기를 알려주는 도구들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한 것도 뭐 친정도 있어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뭐 바다가 있으니까 오면서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야 하겠죠. 계획 범죄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 시간, 장소,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세 사람은요, 그 청주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강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약속 장소를 바꾸자. 그래서 제주도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 포인트. 어떻게 살해할지에 대한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뭔가 뭐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계획이 있었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구체적인 계획, 범행 방법에 해당되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요. 보통 뭐 가족끼리 놀러 간다, 펜션에 간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저녁거리로 생각을 할까요? 고기? 삼겹살. 네, 일반적으로 고기고 제주도 같은 바다에는 회 이렇겠죠. 네. 그런데 이 고유정이 선택한 것은 카레였습니다. 네, 여기에도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냄새가 세고 색깔이 강해서 바로 그 점이죠. 카레가 가진 특성. 고유정은 카레를 왜 선택을 했느냐? 수면제를 자연스럽게 먹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고유정이 사용한 검색에서 발견한 졸피뎀. 이거 갈아서 먹으면요, 쓴맛이 납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의 쓴맛 그리고 색깔 이게 들키지 않을 메뉴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고른 것이죠. 다 계획에 있던 거네요. 네. 카레도 어쨌든 조금 쓴맛이 있으니까 가려질 그쵸, 거라고 강하죠. 생각을 했고. 네. 너무 궁금한 게 심연제를 다량 복용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도 살인을 당할 때는 고통을 다 느끼죠. 그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죠. 완전히 잠에 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잠에 빠지기 전에 약간 의식이 몽롱할 때에 고유정이 공격을 했고 그래서 방어도 하고 네. 상당히 현장이 좀 지저분했죠. 네. 네, 맞습니다. 고유정은 수면제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강 씨를 다이닝룸, 그다음에 주방, 거실, 현관 등에서 최소 15차례 이상 공격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그렇게나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을 2년 만에 만난 그날 아들과 함께 있는 집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아까 가실 때 막 엄청 콧노래 부르면서 가셨는데. 근데 저는 그 고희정의 아이를 굳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도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 뭔가 같이 있었다라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아들까지 있는데 맞아.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결국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분명을. 그런 걸 본다면 그럼 아이조차도 뭐 자기 범행의 수단으로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강 씨를 살해한 뒤에 아들 혼자 놀고 있던 방에 들어온 고유정을 본 이 아들이 피범벅이가 된 엄마를 보고 놀라서 의아해하니까 엄마가 물감놀이를 하고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태연하게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강 씨를 이제 욕실로 옮기고 난 이후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맡겨놓고 다시 혼자 돌아옵니다. 와, 그게 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뒤처리를 하려고 보낸 거군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죠? 다시 펜션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미리 사뒀던 락스 세제 등을 이용해서 펜션 안에 남아있는 강 씨의 혈흔을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유정이 펜션 운영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박을 더 연장해 주세요. 아, 미리 한 게 아니라 연장한 거구나. 예상보다 더 많이 걸릴 테니까. 그런데 이미 그 펜션은 다음 날 들어올 사람이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션 운영자가 안 된다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서둘러서 혈흔을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시간 부족으로 완벽하게 지우지 못하고 흔적들이 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고유정은 시신을 혼자 옮겨야 되잖아요. 그 혼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이죠. 여러 개 작은 것으로 나누는 방법. 그래서 시신을 화장실에서 훼손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씩 자신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행에 여러 도구들을 썼잖아요. 도구들 모두 이렇게 모아서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보신 것처럼 다 버리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